그동안 보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어디 얘기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익명으로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우선 저는 30대 중반 여자이고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연애 때부터 현재까지 남편은 저희 가족과 잘 지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저희 가족과 더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해서 그나마 저와 사이가 좋은 친정엄마와 남편, 저 이렇게는 밥도 자주 먹고 카페도 가는 등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친정아버지네요. 우선 저는 친정아버지와 아주 어색한 사이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생각나 현재의 모습과도 겹쳐져서 스스로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아버지가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아는 남편이 많이 노력해서 요즘은 그나마 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잊혀지고 덮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제 스스로를 갉아먹고 싶지 않아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럭저럭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다 같이 시간이 맞아 식사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룸이 있는 식당에 도착해서 음식이 나오기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차로 이동해오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좋은 소리도 아니고 잔소리같이 듣기 싫은 말들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부모님 댁에 모시러 가서 이동하는 내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알겠어요. 네. 라고 대답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식당에 도착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셨던 이야기의 내용은 시댁 어른들에게도 안부 인사 많이 해라. 잘 찾아뵈라. 안 그러면 부모 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댁 잘 안 챙기면 부모 욕먹이는 거니 잘하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차로 이동하는 20분 내내 듣던 이야기라서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잘할 테니까 먹을 때는 좀 그만하세요. 하고 답해버렸네요. 문제는 여기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손을 뻗어 제 머리를 두어 번 내리치듯 때리시고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아빠가 말하면 내 할 것이지 짜증을 내냐? 그냥 말 그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자세한 말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아빠한테 대답했다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다가 남편에게 먼저 눈이 가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쪽팔렸다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진짜 부끄럽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황해서 잠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다 정신을 차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끌고 나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불똥이 엄마에게 향할 걸 알았기에 참고 끝까지 밥을 먹든 집으로 같이 오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참아지지가 않네요. 무엇보다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남편에게 보인 것 같아 수치스럽게까지 합니다. 사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도 100번, 1000번 이혼하시라는 말을 했었지만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엄마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해서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통 사이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 다 참고 견뎠습니다.
매일같이 생각나는 어릴 적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10년째 우울증, 불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도 5년 동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모든 사실은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부모님이 아주 미웠다가 이제는 그냥 포기한 상태이고 제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라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드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죽을 때까지 보기 싫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와는 억지로 만나지 않을 생각인데 문제는 엄마네요. 혼자 있을 엄마 생각에 어찌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엄마도 방관자로 님에게 가해한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가 그렇게 살겠다 정한 거니 불쌍할 것도 님이 참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두 번째, 남편에게 처가와 화목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남편 생각보다 깊다는 점도 어필하시고요. 쓰니도 당분간은 친정과 일절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다 큰 자식을 사위 보는 데서 손찌검을 하나요? 미친 늙은이 같으니라고. 세 번째, 인생은 각자 사는 겁니다. 엄마 생각에 더 많이 참으셨겠지만 엄마도 본인 인생 본인이 사셔야 해요.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본인만 더 힘듭니다. 그냥 결혼도 하셨으니 아버지는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게 약까지 먹어가며 왜 그러고 있어요? 가끔 엄마만 보고 살아요. 엄마는 아버지가 불쌍하고 본인은 엄마가 불쌍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쓰니가 불쌍합니다. 네 번째, 독립된 가정을 이룬 자식을 때려요. 쓰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당신들 소유물로 보는 겁니다. 내 물건이 감히 반항을 하니 저러는 거죠. 이제 그냥 남편과 쓰니의 가정에만 집중하세요. 엄마랑도 거리를 두시고요.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어린 자식을 지켜주기는커녕 방관을 쓰니까요. 다섯 번째, 아버지를 아예 놔버리면 님이 가졌던 어릴 적 공포심과 불안감은 점차 조금씩이라도 좋아집니다. 님에겐 새로운 가정이 생겼으니까요. 아버지를 계속 만나는 한 그걸 잊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 남편에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더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냐고. 아버지를 보는 한 고통받았던 기억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계속 봐야겠다면 혼자 가서 실컷 아들 노릇 하라고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